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엔 DB 스케마 설계를 잘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고고싱! 자, 먼저 첫 번째로 중복 데이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어떤 IT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테이블을 설계를 했냐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설계를 한 거예요. 보시면은 IT 회사의 임직원 정보와 부서 정보를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에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임직원의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고요. 그리고 그 임직원의 이름, 생일, 직군, 연봉, 그리고 그 임직원이 속한 부서의 아이디와 부서의 이름, 그리고 부서의 리더 아이디까지 이렇게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설계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테이블에 데이터를 라이트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라이트라는 것은 인설트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딜리트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추가할 때, 그러니까 인설트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상 현상을 살펴볼게요. 이거를 인설션 어노멀리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테이블이 있죠. 이 테이블에 데이터를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라는 이름의 임직원 정보를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 메시의 인플로이 아이디는 1이 됐고, 그 다음에 생일 정보, 직군, 연봉 정보를 다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메시는 개발팀 소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 아이디는 1001이 되고요. 그 부서의 이름은 데브라는 이름이고, 그 부서의 리더 아이디는 이제 이 메시의 아이디, 그러니까 메시가 이 부서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의 아이디까지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또 다른 임직원의 정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진호라는 이름의 임직원 정보를 입력을 했어요. 이분의 인플로이 아이디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을 입력하고, 진호라는 분도 개발팀 소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팀의 아이디와 개발팀의 이름, 그리고 리더의 아이디를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유심히 볼게요. 얘는 지금 중복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개발팀 소속이 되면서 개발팀의 아이디, 개발팀의 이름, 그리고 개발팀의 리더 아이디까지 모두 중복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중복 데이터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저장 공간을 낭비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중복된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실수로 데이터를 잘못 입력을 하게 되면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dev라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dev가 아니라 오타가 나가지고 DEB라고 입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잘못 입력을 하게 되면 분명히 같은 개발팀 소속인데 진호의 개발팀 이름은 DEB가 되고 메시의 개발팀 이름은 DE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수로 인해서 같은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항상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중복된 데이터는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은 건데, 지금 테이블 설계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했다 보니까 이런 중복된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게 돼버린 거죠. 자, 어쨌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를 추가로 또 입력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아직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한 임직원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입력을 해줘야 될까요? 여기 이렇게 젠이라는 이름의 임직원 정보를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플로이 아이디와 생일, 직군, 연봉 정보를 다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아직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부서와 관련된 애트리뷰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값들이 들어가야 될까?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단 널 값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널 값을 많이 쓰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한 널 값은 적게 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테이블의 스키마 상황에서는 아직 부서를 배정받지 못한 임직원의 정보를 입력을 하려면 이렇게 널 값으로 입력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널 값을 많이 쓰게 된다라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이터를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데이터를 추가를 할 거냐면 임직원이 한 명도 없는 부서 정보를 입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스키마에서는 어떻게 입력을 해줘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QA,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프로덕트의 품질을 검증하는 부서를 입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QA팀의 이름과 그 QA팀의 아이디와, 그리고 아직 이 부서에는 소속된 임직원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부서의 리더 아이디는 널로 이렇게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테이블은 임직원 정보도 한 번에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임직원 정보에는 어떤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냐, 이게 또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그렇게 널로 또 넣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널로 넣어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왜 널이 아니냐면 얘는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는 널을 값으로 가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임시로 이렇게 인플로이 아이디 자리에 4라는 값을 넣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부서원이 존재하지 않는 QA 부서를 이 테이블에 입력을 하고 싶으면 결국 QA 부서 저장용 로우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억지로 넣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임직원과 관련된 애트리뷰트에는 모두 이렇게 널로 넣어주게 되고, 심지어 인플로이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로 쓰는 이 부분은 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임시로 4라는
바라는 값을 넣어주게 되면서 얘가 뭔가 매끄럽지도 않고 또 넣을 값도 많이 쓰게 되는 이런 형태로 부서 정보를 추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QA 부서에 첫 임직원이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그 임직원의 이름이 유진이라고 한다면 그 유진이라는 임직원 정보를 이렇게 새로운 튜플로, 새로운 로우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진이 속한 부서 아이디는 1002가 되고 그 부서의 이름은 QA가 되고 유진이 그 부서의 리더가 됐기 때문에 유진의 아이디를 이렇게 리더 아이디에 적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QA 부서에 처음으로 새로운 부서원이 한 명 들어오게 되면서 부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임시로 넣어뒀던 이 정보는 이제는 필요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보는 이렇게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서 정보 하나 관리하는 게 처음에 부서용으로 하나 저장해놨다가 그 부서에 새로운 임직원이 최초로 들어오면 이 튜플은 또 삭제를 해줘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이것 또한 이 테이블의 스키마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불편한 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설션 오노멀리스를 살펴봤고요. 테이블 설계가 잘못되면 데이터를 추가할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는가? 지금 보시는 이 테이블의 스키마를 잘 살펴보면 두 개의 관심사가 한 테이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테이블은 임직원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요. 또한 이 테이블은 부서의 정보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별개의 관심사가 한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이 임직원 정보와 부서 정보가 한 테이블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테이블을 설계할 때 관련 있는 하나의 관심사만 묶어서 테이블로 설계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것을 따로따로 테이블로 만들어 주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테이블이 하나가 생기고 부서 테이블이 또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임직원 테이블에는 employee ID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고 부서 테이블에는 이 부서 ID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직원 테이블에 있는 디파트먼트 ID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이 프라이머리 키를 레퍼런스하는 foreign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임직원을 추가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이먼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임직원을 추가를 했을 때 이 employee 테이블에 추가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deployment ID만 잘 챙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이먼이라는 임직원이 아직 부서를 배정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 임직원의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얘만 널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사이먼이라는 임직원이 개발팀 소속이다. 그러면 사이먼이라는 정보를 이렇게 입력할 때 여기에 이렇게 개발팀 아이디를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간결하고 널 값도 적게 쓰게 되고 디파트먼트 테이블 쪽은 수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새로운 부서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된다. 아직 소속된 임직원은 없는 새로운 부서 정보를 입력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이때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만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디자인 부서를 새로 입력을 한다. 그러면은 이 디파트먼트 테이블에만 부서 아이디와 부서의 이름과 그리고 아직 그 부서에는 아무도 소속된 임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부서의 리더 아이디는 널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잘 설계를 하게 되면 중복된 데이터도 많이 줄일 수 있고 훨씬 더 깔끔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인설션 오노멀리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딜리션 오노멀리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이 이렇게 합쳐서 설계되어 있다면 그러면 데이터를 삭제를 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예제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테이블 스키마가 있고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테이블에서 유진 정보를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튜플을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유진은 QA팀에 남아있는 최후의 1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진 정보를 삭제하게 되면서 이 QA 부서에 대한 정보 자체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진 정보만 삭제했을 뿐인데 애꿎은 부서 정보까지도 사라지게 돼버린 거예요. 이 유진이 QA팀에서 최후의 1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진 정보를 담고 있던 이 튜플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진과 관련된 정보만 널로 바꿔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QA 부서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살아남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것이 매끄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employee ID가 5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임직원의 아이디가 5라는 건데 사실 얘는 임직원의 정보를 저장하려고 남겨둔 게 아니라 QA 부서 때문에 이렇게 남겨둔 거라서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저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널 값도 많이 쓰게 돼서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관심사별로 테이블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설계를 했다면 그렇다면 이때 이렇게 유진 정보를 삭제를 해주게 되면 employee 테이블에서만 이 튜플이 사라지게 되고 디파트먼트 테이블에서는 리더의 아이디만 널로 바꿔주면 되는 형태로 처리를 해주면 돼서 결국 이 QA 부서의 정보는 여전히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면서도 깔끔하게 이 유진에 관련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딜리션 어노멀리스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업데이트 어노멀리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예제입니다. 임직원 정보와 부서 정보를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스키마를 설계했을 때 그때 업데이트를 할 때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개발팀의 부서 이름이 원래는 dev였는데 dev1로 변경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둘 다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진호라는 튜플에 대해서만 이 개발팀의 이름이 업데이트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말은 지금 진호만 이렇게 개발팀의 이름이 dev1로 업데이트 됐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 현상은 보시면 부서의 불일치가 발생을 한 거예요. 둘 다 사실은 같은 부서 소속인데 메시의 튜플에서는 개발팀 이름이 dev로 되어 있고 진호의 튜플에서는 개발 부서의 이름이 dev1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만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면 데이터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테이블이 따로따로 설계되어 있다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개발팀의 이름을 바꿔주고 싶을 때 여기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dev1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라서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할 여지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가지 어노멀리스를 살펴봤습니다. 인설션 어노멀리스, 딜리트 어노멀리스, 업데이트 어노멀리스, 이렇게 세 가지 어노멀리스를 살펴봤는데 테이블 설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세 가지 어노멀리스가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테이블 설계를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또 있냐, 스퓨리어스 튜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스퓨리어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가짜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짜 튜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사진을 촬영하는 회사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음과 같이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테이블을 설계를 했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설계를 한 거예요. 보시면은 첫 번째 테이블은 그 사진 촬영 회사에 있는 부서와 그 부서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한 번에 한 테이블에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를 보시면 부서의 아이디가 있고 프로젝트 아이디가 있고 프로젝트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어디서 사진 촬영을 할지 그 프로젝트 로케이션을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 테이블은 그 부서의 이름과 그 부서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로케이션 정보를 저장하는 애트리뷰트, 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러면 지금 딱 보셔도 이 두 개의 테이블 설계가 조금 이상하죠. 사실 디파트먼트 네임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디파트먼트 네임은 따로 이렇게 다른 테이블에 저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딱 봐도 이상한 상황이에요. 자, 하지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의 테이블에는 이렇게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시면 이 1001이라는 부서 아이디를 가지는 그 부서의 이름은 필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00이라는 부서 아이디를 가지는 그 부서의 이름은 피카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3이라는 부서 아이디를 가지는 그 부서의 이름은 무비무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렇게 매칭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하기 편하려고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셋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부서 아이디가 1001인 그 부서의 이름은 필름이고 1002는 피카츄고 1003은 무비무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조인을 해줄 거냐, 이 두 개의 테이블을 내추럴 조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조인은 우리가 조인 영상에서도 다뤘었는데요. 따로 조인 컨디션을 명시하지 않아도 내추럴 조인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테이블에서 똑같은 이름의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이퀄리티 조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테이블에서 내추럴 조인을 하게 되면 각각의 테이블에서 똑같은 이름을 가지는 게 이 프로젝트 로케이션이라는 애트리뷰트가 똑같은 이름을 가지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두 개의 애트리뷰트 가 같으면 각각의 튜플이 조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쿼리문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이름과 테이블 이름 사이에 이렇게 내추럴 조인만 적어주면 이 두 개의 애트리뷰트가 이름이 같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퀄리티 조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추럴 조인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냐, 예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매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아마도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추럴 조인의 결과는 이렇게 4개의 튜플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2개의 튜플이 추가가 돼서 총 6개의 튜플을 가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에서 이 튜플과 이 튜플만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시켜서 보면 지금 이 2개의 튜플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 4개의 애트리뷰트에 대해서는 모두 정보가 똑같은데 디파트먼트 네임만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결과는 이상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둘 다 1001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디파트먼트 네임도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은 다른 튜플들에서도 발생합니다. 어떤 튜플이냐, 지금 이 2개의 튜플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도 보시면 이 4개의 애트리뷰트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해요. 모두 같은 값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부서 이름에 대해서는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상하죠. 왜냐하면 둘 다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1002인데 디파트먼트 네임은 이렇게 다른 거니까요. 그러면 이 현상이 왜 발생을 했냐, 앞으로 돌아와서 내추럴 조인을 하기 전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조인을 하게 됐을 때 지금 프로젝트 로케이션을 기준으로 둘 다 똑같은 애트리뷰트
애트리뷰트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프로젝트 로케이션 이름을 기준으로 이퀄리티 조인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얘는 지금 이렇게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튜플에서 이름이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이 튜플도 보면 얘와 이렇게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튜플과 또 이름이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도 하나 나오고 요런 결과도 하나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런 결과가 하나 나오고 또 요런 결과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6개의 튜플을 가지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거고, 그 중에서 이 2개의 튜플은 조인을 하면서 발생한 가짜 정보가 가짜 튜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튜플을 스퓨리어스 튜플이라고 합니다. 조인을 하면서 원래는 없던 데이터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짜 튜플은 왜 발생을 하는가? 결국 이렇게 테이블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 설계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3개로 나눠줘야 돼요. 부서 정보를 담고 있는 부서 테이블을 따로 만들고, 프로젝트 정보를 담고 있는 프로젝트 테이블도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부서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담고 있는 그 테이블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테이블 설계를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것은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인 건데요, 널값이 많아지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널값이 있는 컬럼, 그러니까 애트리뷰트죠. 그 애트리뷰트 기준으로 조인을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테이블을 조인을 했을 때 당연히 이 데이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상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널값이 있는 컬럼에 애그리게이트 펑션을 사용을 했을 때는 주의해서 사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널값을 가질 수 있는 컬럼에 카운트 어그리게이트 펑션을 쓰게 되면 얘는 널값은 카운트를 하지 않고 널값이 아닌 값들만 카운트를 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컬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 카운트 어그리게이트 펑션을 이렇게 에스터리스크와 함께 쓰게 되면 이때는 전체 튜플의 수를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널값이 많아지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불필요한 스토리지를 낭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스토리지의 용량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널값을 많이 쓰게 되면 1바이트라도 야금야금씩 스토리지 공간을 낭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설계를 잘못해서 널값이 많아지게 되면 이로 인해서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바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미적으로 관련 있는 속성들끼리 테이블을 구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관심사들을 하나의 테이블에 넣는 것은 좋은 설계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중복 데이터를 최대한 허용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조인을 수행을 했을 때 가짜 데이터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키나 포레인 키를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되도록이면 널 값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테이블을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테이블 설계를 잘못하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때로는 성능 향상을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 테이블을 동시에 조인을 하게 되면 성능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일부러 테이블을 나누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잘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테이블 설계를 잘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잘 설계하려면 어떤 관점에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각 잡고 제대로 오피셜하게 어떻게 테이블을 설계할 수 있는 건지 그 이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